오늘은 조지아 애틀란타 광역권에서 한 달 동안 드는 평균적인 생활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성인 2명, 프리케이를 다니는 4살 아이 1명, 그리고 중형견 1마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활 습관과 소비 패턴이 다르겠지만 제 경험이 애틀란타 쪽으로 이사 오거나 정착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금액은 미국 달러 기준입니다. 먼저 고정비부터 보겠습니다. 고정비는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비용으로 금액이 거의 일정하거나 약간의 변동이 있더라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항목들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비용은 월세입니다. 저희 가족은 뷰포드 지역의 북층 싱글하우스에 살고 있고 매달 2,900불을 렌트비로 내고 있습니다. 렌트비는 집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지만 렌트비 같은 경우는 보통 상한선을 정해놓고 진행하기 때문에 예측은 쉽게 되는 지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틸리티, 즉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인데요. 전기세는 매달 50에서 70불 정도 나오고 수도세도 60에서 80불 정도로 큰 변동은 없습니다. 가스비는 계절별로 차이가 큰 편인데 여름과 가을에는 50에서 60불, 겨울에는 난방 때문에 100에서 150불까지 올라갑니다. 이걸 평균적으로 보면 유틸리티 비용은 한 달에 185에서 255불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험료입니다. 보험은 크게 건강보험, 임차인보험, 자동차보험 3가지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에트나를 쓰고 있는데요. 3인 가족 총액이 1년에 2만 1,000불이고 월 기준으로는 1,750불입니다. 렌트한 집에 대한 임차인보험은 연 300불, 즉 월 25불 정도로 크지 않은 편이고요. 자동차 보험의 경우는 차량 2대 기준으로 6개월에 1,500불, 즉 월 기준으로는 125불 정도입니다. 이걸 다 합치면 매달 보험료로 1,900불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건강보험료의 경우는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비교적 비싼 편에 속하며 자동차 보험은 커버리지가 가장 보편적인 스탠다드 타입으로 설정한 결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자동차 주유비입니다. 저희는 차량 2대를 쓰고 있는데 출퇴근용 차는 주 200마일쯤 운행해서 3일마다 20달러씩, 한 달에 대략 200달러 정도를 주유비로 씁니다. 아이 픽업용 차는 매일 왕복 10마일 정도라서 열흘에 한 번꼴로 25달러씩 넣어서 월 75달러 정도가 됩니다. 2대 합치면 월 275달러 정도를 주유비로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로드트립이나 주말 여행을 자주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장거리 운전할 일이 잦으면 주유비가 조금 더 들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섯째는 교육비입니다. 저희 아이는 4살이라서 조지아 프리케이에 다니고 있는데 따로 학비는 들지 않고 급식비로 월 90달러를 내고 있습니다. 대신 사교육으로 발레와 구몬을 시키고 있고 각각 월 70불과 165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데 월 150불을 쓰고 있고요. 이렇게 합쳐서 한 달에 475불 정도가 교육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만약 4살 미만 아이를 데이케어나 사립 프리케이에 보내야 한다면 기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월 최소 1,000달러 이상은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이런 차이가 소비 패턴에 큰 영향을 주므로 가족 구성원과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을 잘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정비 항목 중 마지막은 통신비입니다. 심플합니다. 휴대폰 2대 비접을 사용하고 있고 2대 합쳐서 월 60불 나가고 있으며 인터넷은 AT&T의 가장 인기 있는 플랜인 1Gbps 요금제를 사용 중이며 월 80불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통신과 관련된 비용으로는 월 140불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월 고정비를 정리해보면 월세 2,900불, 유틸리티 185에서 255불, 보험료 1,900불, 주유비 275불, 교육비 475불, 통신비 140불까지 해서 총 5,875불에서 5,945불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월세와 보험료를 제외하고 생활비에 가까운 항목만 놓고 보자면 월 1,075불에서 1,145불 사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변동비를 알아보겠습니다. 변동비는 비경상적으로 발생하거나 주기성을 가지고 발생하더라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비용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큰 항목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사람에 따라 제가 분류한 변동비를 고정비 성격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구분 기준에 크게 얽매이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외식과 음식 배달비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팀 문화도 있고 식당 메뉴도 한식만큼 다양하지가 않아서 저희 가족은 거의 집밥으로 해결하는 편입니다. 최근 3개월간 데이터를 보니까 외식과 배달을 합쳐서 월 평균 $200 정도를 썼습니다. 여기에는 여행지에서 쓰는 외식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집밥을 많이 해 먹으니까 자연스럽게 식자재 구매비는 많이 들게 됩니다. 월마트, 크로거, 퍼블릭스, 코스트코, 한인마트 등에서 주로 장을 보는데 한 달 평균으로 $1,000 정도를 쓰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손님 초대나 특별한 메뉴가 있으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약 $1,000 수준으로 보시면 무난합니다. 병원비는 치과 스케일링이나 정기검진 같은 예상 가능한 비용부터 감기나 부상 같은 갑작스러운 일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매달 일정하진 않습니다. 최근 6개월치를 기준으로 보면 월 평균 $200 정도가 나갔습니다. 미국 병원비가 만만치가 않지만 다행히 제 보험 커버리지가 꽤 좋은 편이라서 이 정도 선으로 막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가족은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 경비 지출이 꽤 큰 편입니다. 6개월 정도를 평균을 내보니까 월 $3,000 정도가 들었습니다. 보통 로드트립 위주로 다니면서 비행기 비용을 줄이고 호텔 대신 레지던스나 에어비앤비에 머물면서 식사를 직접 해먹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은 돈이 많이 드는 편이라 이런 부분은 가족별로 차이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장거리 비행을 자주 하게 되면 이 비용은 더 오를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비용으로는 온라인 쇼핑, 반려견 용품, 자동차 수리비, 집 수선비 같은 게 있는데 월 평균 $500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월마다 편차가 크지만 러프하게 그 정도를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동비를 모두 합치면 외식 배달비 $200, 식자재 $1,000, 병원비 $200, 여행 $3,000, 기타 $500 합쳐서 월 $4,900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여행 경비 $3,000를 제외하면 $1,900 정도가 생활 전반에 드는 변동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고정비와 변동비를 모두 더하면 1,775불에서 1,845불이 지출되며 고정비 항목에서 월세와 보험료를 그리고 변동비 항목에서 여행 경비를 제외하고 생활비 항목만 놓고 보면 2,975불에서 3,045불 정도가 지출됩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 1,350원을 적용하면 우리 돈으로 431만원에서 441만원 사이가 됩니다. 여러분은 이 결과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조지아가 미국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물가가 낮다는 평가가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체감 물가는 결코 저렴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생활비 항목 중에서는 아무래도 식자재 구매와 외식비 그리고 자동차 관련 지출이 큰 편인데 조금만 신경 써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자재는 주말 할인이나 쿠폰 등을 적극 활용하고 한 번에 일주일치 식재료를 구입해서 필요한 만큼만 조리하면 비용을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외식이나 배달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배달 팁이나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직접 테이크아웃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주유비의 경우에는 주유소 앱을 이용해서 저렴한 곳을 찾아다니거나 포인트 적립을 꾸준히 챙기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애틀란타에서의 생활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